그래서 취미로 커피를 할 때 이제 집에 로스터기를 갖다 놨을 때였거든요. 2007년도에는 지금보다 옷을 하나 더 벗었었죠. 머리도 지금보다 짧고 라식 수술 전이라 이때 이게 그 문제의 원룸이죠. 그 문제의 원룸에 이제 갖다 놨던 로스터기. 엘카페 양사장 채널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저희 11주년이 돼서 엘카페 양사장의 과거, 내 스스로 밝히려는 과거사와 이제 엘카페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어쨌든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진하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했던 것들 좀 찾아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게 어땠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전 것들 사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 것 좀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브랜드하고 이탈리안 잡 둘 중에 뭘 먼저 개발했냐고요? 클래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래식, 엘카페가 추구하는 클래식에 대한 거를 이제 먼저 정했죠. 그래서 클래식 브랜드가 제일 처음 만든 브랜드고요. 이탈리안 잡은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이태리 커피에 대한 개인적인 오마주. 저 같은 경우 커피 시작할 때 강배전 위주로 하는 시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배전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흔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약배전하면 로스팅 잘못했다고 하는 시절에 커피를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커피에서 과일맛 같은 거 느끼면서 커피를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과거사 사진을 찾으려고 봤더니 커피마루라는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거밖에 초창기 사진을 찾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마루 사이트에 가서 일단 서동진 사장님, 이분이 지금 수원 서동진의 커피랩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공방 만들 때 같이 만들었던 분인데 2008년도 7월 달에 저희 집에 와서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 보면 간판처럼 보이는 얘를 이제 후아님이라고 해서 취미로 로스팅도 하시고 그런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간판이라고. 그래서 취미로 커피를 할 때 이제 집에 로스터기를 갖다 놨을 때였거든요. 2007년도에는 지금보다 옷을 하나 더 벗었었죠. 머리도 지금보다 짧고 라식 수술 전이라 이때 이게 그 문제의 원룸이죠. 그 문제의 원룸에 이제 갖다 놨던 로스터기였고요. 이게 2008년 정도에 이제 집에 로스터기를 샀던 시절이고요. 이게 지금보다 한 15kg? 10kg? 15kg 정도? 살이 빠지면 이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살이 엄청 쪘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칼로리가 높아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살이 찌는 거야. 그리고 이때까지는 되게 취미생활을 과하게 할 때였어요. 이제 업으로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다들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데 4명이 모여서 그 공방을 차려요. 집에서 이제 취미로 로스팅을 하다가 여기 이 사진을 찍어주신 이제 서동준 사장님, 그리고 임동구 사장님이라고 안양 쪽에 대구노수 쪽에 보시면 커피 볶는 자유라고 있어요. 거기 사장님, 그리고 사당 쪽에 커피사회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4명이서 공방 만들고 커피 연구하는 연구소 개념으로 해서 커피랩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도에 공방을 만들어 집에서 쓰던 로스터기 갖다 놓고 쿵짝쿵짝하고 놀면서 그때 당시에 주빈커피에서 주로 COE 옥션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방하고 같이 해서 주빈커피하고 같이 옥션을 들어갔었죠. 여기 임동구 사장님 보이시네요. 여기 주빈 사장님이 있고. 그래서 2008년도에 호텔에 방 잡아놓고 이제 밤새서 경매에 들어가던 그 시절. 여기 보시면 이제 주빈커피 앤 커피랩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공방 시절에 처음으로 옥션 받았을 때였죠. 2008년도. 미친 짓을 했죠. 공방하면서. 그리고 2008년도는 지금 가격 보시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가격이죠. 1등이 9달러였어요. 진짜 저희가 4달러 정도 되는 걸 낙찰받고 그랬었는데 공방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공방 사진이에요. 이게 수원 평균관대역 쪽에였나? 거기에 이제 공방 차려놓고 놀 때였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토퍼, 이건 제 로스터기고 여기 보면 트린타스, 지금은 노브스테크가 됐죠. 이 로스터기를 만들던 회사가. 그래서 여기에 로스터기를 한 3-4대 갖다 놓고 에스프레소 머신 그때 가찌아였나?
가찌아 투그룹에 그라인더 로버 그때 국내에 처음 들어와서 로버도 질러서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놀고 있었던 시대에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이제 COE를 샘플 로스팅을 해서 테이스팅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름 그때 이런 식으로 테이스팅 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책 보면서 이 커핑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공부해 가지고 커핑을 한다고 모여서 이런 식으로 커핑을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COE 점수의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커핑을 이제 배워보지도 않고 한 다음에 그 점수하고 비교하면서 왜 점수 차이가 나지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점수 주는 거 보면 아주 박하게 줬죠. 미쳤죠, 미쳤어. 와, 왜 이렇게 점수를 박하게 줬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테이스팅하고 이런 거를 그때 공방 만들어 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COE에서 탑10 하고 이제 랩실에서 우리끼리 커핑을 했을 때의 탑10 뽑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때 커핑이나 이런 걸 제대로 했던 시대는 아니고요. 가오 잡고 뭐 이런 것도 이때 하면서 해보던 시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컵 테이스팅 커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컵 테이스팅을 하면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랩에 놀러오고 공방에 놀러와서 거기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놀고 그런 시기가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공방에 놀러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꽤 많은 분들이 놀러 왔었는데 카페 댐세이브즈 사장님 그때 놀러 와서 이제 꽤 놀다가 어느 날 이제 로스팅을 시작을 한다고 로스팅 공장 세팅을 좀 같이 하자고 해서 공방 생활을 하면서 종로 왔다 갔다 했죠. 수원에서 종로 댐세이브즈 왔다 갔다 하면서 카페 댐세이브즈 로스팅 공장 세팅 같이 하고 거기 로스팅 프로파일 잡고 블렌딩 만들고 이런 작업을 이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투잡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었고요. 이 공방 차릴 때쯤 7월 달 정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이때쯤 해서 회사를 때려쳤죠. 그때 회사를 때려쳤던 이유가 집에 로스터기 갖다 놓고 이제 로스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커피 생두에 대한 욕구가 엄청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로스팅을 잘하냐에 대한 부분에서 재료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시기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두를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주빈커피에서 도움을 줘서 COE도 구해서 맛을 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좋은 생두를 들어오고 있었던 데 중에 하나가 주빈커피하고 커피명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명가에서 수입한 케냐 복고 이제 충격을 받고 야 이런 커피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리고 미국 수입 마리아나 로얄 커피 이런 데서 생두를 구해다가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당시에 뭐 브라질 산토스라든지 이런 거다 보니 그 욕구 불만이 엄청 쌓이는 거죠. 이제 공방에서 한 1, 2년 정도 하면서 중간에 이제 댐세이브즈 초창기 로스팅 공장 세팅할 때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소비자의 반응도 보고 그 다음에 딱 1년 정도 댐세이브즈에서 세팅을 잡고 그 다음에 제 거를 창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2009년도였나?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되죠. 2010년에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거기에 그때 로고는 지금하고 되게 달라요.